안녕하세요. 교육학 강사 정연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죠. 이제 바람이 휙 부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 시험이 다가온다는 얘기고요. 아직은 날씨가 더운 게 어떻게 보면 공부할 기간이 더 남아있어서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1월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는데 90, 11월 마지막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요. 1번부터 5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자, 정답이 1번일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2번일 것 같다. 네. 3번? 네. 4번? 네. 5번이 정답일 것이다. 자, 정답은 뭘까요? 사실은 다 정답입니다. 요즘 교육학 트렌드는요, 정답이 많다는 거. 그것에서 좀 황당함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국의 교육이 항상 하나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학 문제에서는 답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답안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써야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많은 답 중에서 이론을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답은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제시문에 맞는 답, 조건에 맞는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교육학에서 요즘 잘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답을 옛날에는 답을 써라. 이것만 나왔다면 요즘은 답을 조건으로 써라. 아니면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박사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은 뭘까요? 가르치는데 뭐 체력이나 인내심 이런 거를 주겠죠. 이런 거를 이제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2번 교사 경력이 많으니까 그죠? 2번, 3번은 교육적인 경험을 많이 예를 들어드릴 수 있고 사례를 적용해서 학교가 어떤지 더 잘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 첨삭수 최다. 아니라고 답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일주일에 매주 지금 300건씩 50% 제출하셨을 때 300건씩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하면 고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5번에는 연간 문제 출제수 최다. 이거는 어떤 교육적 시사점이 있을까? 문제를 많이 내봤기 때문에 잘 내겠죠. 1월부터 매주 문제를 지금 내오고 있거든요. 원래 교육학은 대부분 7, 8월에 문제를 내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V테스트, 1월 테스트를 통해서 매주 문제를 내고 있어서 문제를 많이 내서 잘 낼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주 한 번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매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문제를 내면 더 잘 낼 수 있겠죠. 계속 문제를 내면 잘 낼 수 있죠.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늘겠죠. 그치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보고 일주일에 2개, 3개, 4개, 5개를 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살아있지 못하겠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이라는 건 이 시험에서 비중이 전공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2-3개 교육학을 쓰는 건 정말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2개, 많으면 3개 정도가 딱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학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공 공부를 하시고 교육학을 그만큼 안배해서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써보고 하루에 1개 이상 쓰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 일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직강인 경우에는 수요일과 토요일이 되겠죠. 인강도 직강도 수요일 날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실시간 모의고사를 보십니다. 실시간 모의고사에서 실시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첨삭을 선택 신청하고 있고요. 시험을 보고 그 풀이를 하고 이론 회독을 하고 사례를 적용하는 순서로 수업을 할 건데요. 7, 8월 수업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7, 8월에는 하나의 영역씩 예습을 해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주면 교육과정을 다 예습을 해오셔야 모의고사를 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공의 분량이 좀 더 많아집니다. 90, 11월에는요. 이론의 회독의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절 정도 선생님들이 예습을 해오시고 강의를 통해서 반절을 채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학원에서 촬영을 하고 목요일날 인강으로 받아보시게 되지만 모의고사는 실시간 문제를 같이 받아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이고요.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 보시면 토요일은 우리가 시험을 보는 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똑같이 시험과 똑같이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간 모의고사를 보는데 사실은 50분 안에 쓰는 것을 연습해요. 제가 알람을 맞춰놔서 50분 안에 쓰는 걸 연습하는 이유는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떨리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연습하실 때 60분 말고 50분 안에 연습하는 것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같이 하시는 분은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 A, 전공 B를 이 시간에 연습을 하시고요. 오후 3시부터 정답 친해를 온라인 강의로만 사전 촬영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의 교재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은 유인물, 왼쪽은 미니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하는 거는 초안 작성 학습지예요. 이제는 개념도 잘 이해하셨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꺼내는 데에서 많은 실수가 생깁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 모의고사 쓰는 걸 돌아보니 똑같이 19점, 18점 정도로 잘 쓰시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문장까지 초안을 쓰고요. 어떤 선생님은 형광펜으로 줄만 긋고 초안을 안 쓰신 분도 계셨어요. 초안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써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마치 바둑이나 오목을 둘 때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겨룰 때 몇 개를 먼저 두고 시작하듯이 처음에 초안을 받아보시면 초안 학습지에 답이 좀 써 있고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답이 줄어들어서 선생님이 혼자 백지의 초안을 적절하게 정리해서 쓰는 거 그것을 연습합니다. 사실은 초안을 작성하신 것만 제가 다니면서 봐도 초안까지 과정에서 점수가 다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빼고는 초안에 쓰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게 연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안 작성에서 조금 더 1, 2점을 가져가기 위한 연습을 90, 11월에 효과적으로 할 거예요. 자, 기출구조도 7, 8월에 했었던 내용이지만 7월에 있었던 5급 행정시험을 반영해서 새롭게 기출구조도를 드리고 암기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빼고 중요한 부분만 간추린 암기표가 제공되고 각 영역 종합 복습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명칭 및 개념을 뽑은 거 첫 번째로 다루고 그 다음 장단점, 역할 및 지도 방안을 다뤄서 이 학습지는 좀 접어서 인출해 보도록 하는 용도가 되고요. 나중에 모아서 암기표처럼 돌려가면서 시험장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거예요. 또 미니 모의고사 책이 있는데요. 7, 8월에 풀지 않았던 내용을 90, 11월에 마저 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총 25회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6회를 풀게 됩니다. 사실 16회라는 게 반절짜리 모의고사가 16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 8회를 푸는 그런 효과를 가지시게 되고 90, 11월에 매일 시험을 보잖아요. 수요일, 토요일 오시면 시험을 보시죠. 그게 21번에다가 8번 미모를 하고 마지막에 실전 미모를 1회 하시면 총 30회를 학습한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나는 쓰기만 쓰면 교육학이 항상 7, 8월 달에 20점이었어.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눈으로만 보셔도 되지만 아직은 아닐 거예요. 아직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베껴 쓰기도 하고 써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책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90, 11월에 강의를 할 거고요. 강의의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망쳐도 18점입니다. 또는 또 뭐 있을까요? 추워도 쓸 수 있게 18점이고요. 몰라도 18점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몰라도 망쳐도 추워도 18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18점의 뜻을 보시면 자, 마인드맵 기출 구조도 강의로 압축해서 강의를 쉽게 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8주 안에 교육학이 2번 돌아갑니다. 4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2번이 돌아가고 마지막 2주에는 총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10주 동안에 3번을 돌아가게 하는 회독이 일어나는 강의고요. 점수 향상을 위해서 매회 첨삭하고 석차를 제공하고요. 선택하신 분에 한해서 물론 선택을 하지 않아도 석차가 제공되기 때문에 석차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활용할 만한 유의미한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향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급 행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험을 보는 유아초등에서는 교육학이 어떻게 나왔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 무엇을 더 열심히 봐야 되는지 학회의 동향, 요즘 나오고 있는 논문들을 총 분석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문제에 담아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18점인 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목표를 20점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죠. 20점이 만점이니까. 근데 20점으로 욕심을 내다가 다른 게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을 20점으로 맞다 보면은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게 되고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배점을 생각해 보면 전공에서 승부를 보고 교육학에서는 18점을 안전하게 가져간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마치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를 남겨놓잖아요. 쟤는 까치밥이야. 쟤를 따다가는 감나무에 올라가다가는 감나무에서 꺾어져. 그런 것처럼 그 두 점수를 놔두고 18점을 가져가면 공부가 수월해질 뿐더러 하루에 하나 정도만 써보기 때문에 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게 되실 거예요. 강의 일정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실력 점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전 영역, 물론 이 모의고사가 1회, 2회, 3회, 4회, 5회 다 전 영역입니다. 전 영역이지만 실력 점검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약한 영역이 어딘가 찾으실 수 있고요. 첨삭을 선택 신청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실력 점검 모의고사를 보신 다음에 답안을 촬영하셔서 저한테 카카오톡을 주시면 제가 그 답안을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공부에 더 주력을 하셔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석 연휴 때 실력 점검 모의고사를 복습하게 되고요. 교육과정, 교육평가 이제 두 가지 영역이 들어와 있죠. 그럼 두 가지 영역으로 모의고사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모의고사는 전 영역이 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회독하는 그 영역이 여기다. 보시면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개발만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반, 교육평가의 반을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남은 영역을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마인드맵으로 복습을 해서 한 번의 회독을 완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독을 가보시면 또 교육과정과 평가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교육과정과 평가를 한 번에 몰아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자주 돌려보는 거예요. 한 달, 4주, 그 다음에 2주, 그 다음에 1주 이렇게 자주 봐서 시험 전날에는 하나의 책을 보셔야만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독할 때 점점 양을 줄여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맵보다는 조금 더 간추린 내용인 기출 구조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명칭 및 개념보다는 조금 더 상위 수준에 있는 장점 및 단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점 및 단점은 사실 헷갈리거든요. 어떤 때는 교육적 시사점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한계점이라고 그러고 그죠? 장점 및 단점이 같게 나오는 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및 개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장점 및 단점을 다시 보면서 두 번째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바퀴가 남았죠? 4주,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남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2주에는 조금 더 많은 영역을 보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이나 지도 방안.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사고력 문제고, 조건이 있는 문제고, 역할 및 지도 방안이 나오면 서술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마지막에 이제 회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회독을 몇 바퀴 했죠? 그죠? 3바퀴를 했어요. 1바퀴, 2바퀴, 3바퀴. 회독을 왜 하냐? 그냥 보지. 처음부터 끝 자세히 보지. 왜 회독을 해? 이 시험이 임용고사라는 시험 자체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양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을 돌리는 공부가 회독입니다. 근데 회독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회독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돌려서 똑같은 걸 계속 보는데 내가 이거 알지? 그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보면서 이거 알지? 넘어가면 놓치는 건 계속 놓치게 되고 열심히 보는 건 계속 열심히 보게 되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내가 공부하기 쉬운 것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독을 잘못하면 독이 된다. 회독을 잘하려면 다른 걸로 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 및 개념 마인드맵으로 한번 회독을 하고요. 내용을 좀 다르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구조도로 장점 및 단점을 돌려보고요. 총정리 2주 동안 역할 및 지도 방안을 해서 이걸 봤을 때 저걸 봤을 때 내가 빠지는 건 없는지 마지막으로 탄탄하게 총정리를 하게 돼요. 실력점검 모의고사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뭐 처음에 피검사나 엑스레이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공부가 뭐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아보는 과정이 실력점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 실시간으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댁에서 하시든 아니면 학원에서 하시든 시간에 맞춰서 50분 안에 내가 시험이다 생각하고 진짜 시험이다 생각하고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월 3일날 실력 점검 모의고사에 시험하고 똑같은 토요일 날에 시험하고 똑같은 9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